네, 안녕하십니까. 최윤주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농지연금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농지연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지방이나 시골에서 농업을 종사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 농지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려드리고 해서 연금을 굉장히 큰 액수의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나의 뉴스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어떤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는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을 평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보와 경매 시장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농지들의 물건 분석을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농지연금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농지연금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모두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불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사실은 농지연금은 자기 자본이 없어도 연금을 탈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만 맞춘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강조드립니다. 농지연금을 선택한 제가 가장 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일단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싸게만 살 수 있고 살 수만 있다면 오래 보유하는 동안에 이 농지의 가격이 급락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22년, 23년도 또는 작년에 24년도까지 이어지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가격은 약 한 5% 정도씩 하락하고 다시 작년부터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적인 자산인 거고, 이런 자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농지는 파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농지연금에서 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은 대상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기만 한다면 농업인의 혜택에 대한 부분, 농업인의 어떤 노후 생계에 대한 부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의 반값 이하 또는 40% 이하로 나오고 있는 농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0% 또는 30% 이하도 될 수 있죠. 저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20% 후반에서 40% 이하의 농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을 한다면 이런 그 연금 조회 이야기를 해보면 약 한 5년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면은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무자본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연금 뭐 경매를 이용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금에 대한 부분, 토지에 대한 부분, 경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내가 100% 경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경작 협의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그 농지를 가지고 있고 연금을 신청을 해야만 농지연금의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 그다음에 농지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잘 배워둬야 되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1월 달에 1월 25일에 원데이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고 약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쭉 들으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토지경매 시장에서 나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함께 해보고 뭐 가능하다면 좋은 물건이 나와 있다면 추천도 드리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특강은 이 유튜브 설명란에 보시면 설명란이나 댓글란을 보시면은 신청 폼 작성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작성을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신청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장점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자본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되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은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농지연금은 어떻게 보면 큰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농지연금의 최대 월 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300만 원입니다. 이때의 담보가는 8억 7천 정도가 됩니다. 연금 조회하기에서 보게 되면은 8억 7천을 넣게 되면 월 300만 원이 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 인출형 같은 경우에 올해에는 막혀져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수시 인출형이 막혀 있지만 올해부터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 인출형이 살아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수시 인출형은 담보가의 30%를 수시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종신정액형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농지에 대출이 있다면 30%이 수시 인출금의 30%는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농지를 감정가의 30% 이하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낙찰금 전액을 대출로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이 수시 인출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0%를 뺀 나머지 70%의 연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8억 7천에 그 30%를 뺀 금액이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억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6억 원의 종신정액형은 얼마냐면은 월 210만 원이 됩니다. 60세부터 평생 월 2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생각을 이해하신다면은 충분히 무자본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약간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30% 이하의 감정가의 물건을 우리가 찾는다. 문제없이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농지의 가격은 우상향한다. 뭐 4에서 5% 정도씩은 우상향해서 내가 농지를 소유할 때 내야 되는 이자를 상환하고도 남는다라고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 무자본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30% 이하로 농지를 낙찰받을 수 있느냐 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 경매를 이용을 해야 되고 토지 경매 시장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를 잘 찾아내고 잘 분석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연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은 이미 수급자 수는 사실 1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월 수급 금액이 120만 원,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5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50% 이상을 넘어가죠. 현재도 그렇습니다. 농지연금을 월 300만 원 받기 위해서 준비를 만약에 해놨다 그러면 충분히 월 300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11,000명 안에는 내가 월 300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거고 일반적으로는 시골에 계시는 은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농지를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준비만 잘 한다면 월 300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농지인데 농지연금인데 지금 보면은 뉴스를 보게 되면은 가져왔는데
농촌 노령층의 10명 중에서 8명이 농지연금을 잘 모른다라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50%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가능하면은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지인들이 농업 경력을 쌓으시는 분들이시고, 만약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농지연금에 대해서 꼭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의 부모님부터 그런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농지연금은 60세부터 이제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억 7천 정도가 담보가가 나와야 월 300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우리 시골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80세이시다. 그런데 영농 경력을 쭉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월 300만 원을 받는데 60세부터 받기 위해서는 8억 7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80세부터 받기 위해서는 그거에 반만 있어도 월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액 자체가 담보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몰아서 받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연금 제도에는 없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농업청공사의 연구원은 농지연금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게 목적이고, 그렇게 실제로도 아까 11,000명 정도가 월 평균적으로 월 120만 원, 130만 원 받고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농지의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연금을 통한 생계비 충당 비중이 컸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농지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을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라고 보였다고 합니다. 2023년도의 기준인 거고,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65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21.3%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17%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액수의 사람들만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포함해서 17.4%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으신 분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굉장히 적은 거고, 많은 광고를 뭐 농어촌 공사에서도 하겠지만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부모님은 농지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신다면은 그런 어떤 그 연금 자격 조건이라든가 대상 농지의 조건이 해당이 되신다면은 그 연금을 받아가지고 자녀분들이 좀 활용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 되시고, 그다음에 대상 농지가 있으신 분들, 또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농지를 경매로 싸게 매입을 해서 2년 동안만 보유하면은 2년 후에는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이 농지연금을 통해서 시골에 계시는 우리 지방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 세대들의 연금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널리 좀 알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